그토록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이상하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요? 투표도 다 했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와. 막, 다 때려잡을 생각이. 아니, 그냥 오늘이 지나고 어떻게 24시간 후에 우리는 울고 있을까, 웃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조바심이 나는 그런 느낌에서 밤새 잠을 못 잤더니 어깨에 담이 들었어. 우리 어제 판매했던 그 안마기. 마사지건. 근데 손이 안 닿아,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그 선거일이 됐는데요. 지금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투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 그 투표율, 송 작가가 69%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70% 아니었나요? 70% 아니었어요? 아니, 나는 근데 69%를 그거 번다는 거지. 바람이에요? 응? 본인의 간절한 바람인가요? 아니, 간절한 바람 아니에요. 전 당연히 70 넘으면 50% 세일 하려고 이미 페이지까지 다 열어놨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7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그 바람이 있는 거죠. 왜요? 지금 이제 오늘 본투표에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는, 영남권, 그리고, 60대 이후, 이제 노년표들이 투표를 포기해줬으면 하는 나름대로의 조금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바람이 이루어져서 69.5 전후에서 끝나게 됐을 때 오히려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지금 현재 투표율을 제가 보고 있는데 11시 기준으로 14.5%예요, 전체가. 네. 그런데 대구가 16%고 강원이 16%예요. 경북이 15.9, 충남 16.2예요. 그건 뭐 어차피 사전투표를 덜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전체 투표율로 따지면 비중의 문제지. 사전이 맞냐? 사후투표가 맞냐의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투표율은 지난번 총선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지난번 총선보다 약간 낮게 나오거든요. 네. 11시 보면 21대 총선보다 한 0.8% 낮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현지 투표죠. 여기까지 뭐 1시부터 이제 자 합산을 해가지고 딱 올라갈 텐데, 네. 근데 새벽에 원래 보수층들, 음. 뭐라고 하나, 한 70대 이상의 그분들은 뭐 새벽에 1등 가면 뭐 상 주는 것도 아닌데 6시에. 예, 문 열기 전부터 가서 계시죠. 한데, 근데 새벽 7시, 그러니까 아침 7시 투표율이 낮아요. 이거는 진짜 그분들도 차마 윤석열은 내가 요렇게 하지 않았을까? 새벽부터 내가 갈 정도는 아니니까 요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제 예상이긴 하지만 통해서 결과적으로 투표율은 70%를 못 넘기더라도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림을 저는 개인적으로 밤새 그려보았습니다. 오늘은 6시까지입니다, 투표. 네.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하시고요. 6시까지. 6시까지라서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8시까지인가 이러고 안심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찍 가셔야 돼요. 6시 전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투표소가 또 지난번 투표소하고는 또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부 동사무소에서만 했지만 지금은 뭐 초등학교나 다른 그 아파트다 관리실 같이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지정된 장소들이 변했기 때문에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찾아서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사실 아무데나 가면 되는데 본투표는 딱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가장 그 주목을 하고 있는 게 20, 30대 그동안 총선이나 이런 선거에 무심했던 20, 30대 층의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지지율을 떠나서 이번 선거에 얼마만큼 참여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좀 관심이에요. 만일에 이번에도 20, 30대 투표율이 예전처럼 50%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낮게 나온다고 치면, 뭐 좀 단정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 나라 정치에 미래가 없겠구나라는 깝깝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도 20, 30대 층에서 뭔가 괄목할 만한, 뭐 5% 이상의 투표율 향상이 일어난다고 치면, 이제 진짜 우리 젊은이들도 깨어나고 있구나. 정치 무관심층들이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그 좋은 지표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 30대 분들, 특히 우리 애들도 억지로 보냈어요. 어떻게 찍을지를 알려주고 보내야죠. 아니,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찍어라라고 했는데, 아니야.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그래도 아빠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데, 최소한의 직업적인 양심상 찍기야 일삼을 찍었겠거냐고 묻곤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연은 할 수 없는 거라서, 아빠가 뭔 방송을 하는지 윤진이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큰일이네. 제목은 봐, 제목은. 네. 왜냐면, 전부 다 아이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목은 봐요. 아무튼, 우리 애들도, 사전 투표를 하러 보낸 게 6시였어요, 6시. 안 갈라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연령별로 그렇고, 지역별로도 그렇고, 세대별로도 그렇고, 분명히 투표율의 변화가 보여야 돼요.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새롭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주도했느냐의 역할을 놓고, 분명히 앞으로 관련돼 있는 게 많을 겁니다. 아이고, 꿈꾸는 해바라기님. 난 일찍 갈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말랬다고. 그럼 반항심에 이 찍어요. 그러니까 오무사님은 우리 아들 29살인데 아침에 같이 투표했어요. 젊은이가 망친 나라 늙은이가 살린다에 빡쳐서. 정말 빡 안 치면 이상한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1시에 투표율이 저기가 될 건데, 만일 1시까지도 지난번 총선 투표율에 근접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하면 약간 불안해질 수는 있는데, 그 불안한 결과에 그 투표를 포기했다니까, 적극 지지층이 이 투표를 포기했던 층이 보수 진영이냐 진보 진영이냐에 대한 평가도 나중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시 반부터 송작가 TV에서 개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송작가 혼자서 단독으로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본인이 혼자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숲 틀리면 바로 중간에 접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리면. 접기 편하기 위해서 본인이 네. 혼자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리 없이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실시간 시청자 수 1000만 미만으로 빠지면 접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다가 뭔가 우리 쪽이 질 것 같으면 우리 기분 쪽이 질 것 같으면 나빠서. 그냥 끌 거예요. 지난번에 대선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중계하다가 멘탈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역구 투표로 해서 보통 이제 12시에서 2시 사이에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접전지 아니면 12시에는 다 끝나요. 확정이 거의 끝나는데, 접전지까지 보고 2시까지 그 보는 과정 중에 200석이 넘을 것 같다라고 하면 새벽까지 중계를 하는데, 아니다 싶으면 저도 때려치고 4개월 만에 저는 술을 먹으러 갈 겁니다, 오늘.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저도 준비를 했었으나 본인이 굳이 혼자.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여차하면 이쪽 저쪽 해가지고 그냥 이겼는데 뭐 이러고 접으실 것 같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일에 저희가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탄다면, 12시쯤 돼갖고서는 술방도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에다가 쫙 깔아놓고,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술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때까지 제작진은 다 남아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죠. 네. 저기 동의는 받으셨는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피디님 목소리가 나간다고. 그래서 잘 하게 되면 좋은 분위기로 가면 술방으로 새벽까지 흥청망청 가는 거고요. 아니 잠깐 목요일에 본방하신다면서요? 모르겠고 그거는. 네. 그건 모르겠고 일단 오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월드컵 거리 중계한다고 생각하시고 송작가 TV에 가볍게 접속을 하시면 흥 나면 흥이 나는 대로, 화 나면 화 나는 대로. 아니 작가님 술 드시기 위해 방송 혼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눈치가 빠른데. 네, 그래서 밀키트도 지금 냉장고에 가득 채워놨어. 중요한 건 1000명이 안 되면 끝내는 거 아니야? 그렇지. 깔끔하게 끝내버릴 거야. 그리고 약속했던 70%가 6시까지 도달하게 되면 6시에 제가 네이처 상품들 50% 할인 사이트 열겠습니다. 하지만 안 되면 얄짤 없으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공약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없어졌다 했는데, 투표를 안 하길래, 이건 뭐 진짜 투표 안 하는 영부인인가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이
투표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김건희가 이미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사전투표 첫날 용산구 이태원 일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당시 김건희는 마스크를 쓰고 푸른색 치마에 검은색 점퍼를 입었고 경호원들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게 원래 그 사진 찍는 거라 그러면 아주 환장을 하는 김건희가 이런 중요한 투표에 대해서 기록 사진을 안 남겼다라는 면에서 저는 솔직히 좀 의심스러워요. 그냥 사진 찍긴 찍었는데 나중에 풀 거 아닐까? 아니, 여기 보면 이제 그 개표 참관인이 했다고 하는 그 트위터에 올라오는 그 참관 증언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봤던 본인도 아니고 참관인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친한 동생의 말을 어느 분이 받아갖고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왔고, 그 다음에 원피스를 하고 왔고, 경호원을 대동하고 갔는데 사진을 못 찍게 했다라고. 여기서는 뭐 줄도 안 하거든요. 서고 네. 다이렉트로 투표 마치고 바로 사라졌다라고 했는데 보도에서는 뭐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약간 특혜인 거죠. 앞뒤로 사람들 잘라놓고 저 혼자 단독 투표하고 갔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찌됐거나 얼굴을 가리면서 비공식적으로 투표를 하고 가는 거는 뭔가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쯤 오늘 밤 휴거를 하기 위해서 또는 몰래 밀항을 하기 위해서 어디 인천 부두나 성남 비행장에서 대기 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어찌 됐거나 이런 발표를 대통령실이 내놨습니다. 근데 매우 이례적인 경우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하필 5일 용산에서 사전 투표를 했을까? 5일은 또 김건희가 5 좋아하잖아요. 네. 5, 87.5? 105만 원 줄 정도로 5를 좋아하는데 5일 날 한 거고, 용산은 뭐 출근해서 했나? 그러니까 아니 집이 아크로비스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남동 근처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가? 용산 뭐지? 관저 근처에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출근은 하고 것도. 있나 본데요? 출퇴근은 하나 본데? 출근은 하나 왜? 본데요, 대통령실에? 출근이요? 아니, 원래 거기 사무실 있잖아요. 아이고, 둘이 5층 쓴다고 했잖아. 응. 둘이 따로 다니잖아. 따로 다니니까. 서방 부산 출장 갔는데 본인은 혼자서 개인적으로 이걸 하러 갔다. 묘합니다. 네. 그리고 파란 원피스를 입었다는데 뭐야? 도대체 빨간색 입고 갔어야지. 왜 파란색 입고 간 거야? 그래서 원래는 뭐 투표하세요 독려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음.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언론 프레임인데, 이것까지 안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이상하다. 근데 라는 저번에도 생각이 자꾸 그랬대요. 듭니다. 윤석열이 정치 참여 선언하고 각각 투표했었대. 대선 때. 대선 때도 혼자. 사전 투표. 네, 맞아요. 어. 혼자 했었어요. 윤석열은 그때 아버지랑 했나, 자기? 아버지랑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천공이 그렇게 시켰거니 생각하면, 부부 아닌 거 아니야, 진짜로. 천공이 그렇게 시켰거니 하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투표소에도 많은 분들이 이 대파 코스프레를 하고 가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대파 안 된답니다, 또. 네, 오늘 투표소에 가는 분들은 대파를 들고 가더라도 투표소 안까지는 갖고 갈 수 없게 됐습니다. 대파를 소지했다는 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랍니다. 대파를 정치적 이슈로 만든 게 지들인데, 이제는 대파를 제한함으로써, 대파를 발렛함으로써 오히려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파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람들하고 잡음을 일으키는 모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쪽 지지자의 입장에서는 응원을 보내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근데 대파는 안 되는데 기울백은 또 문제가 안 된다네요. 어째, 뭐 여기 페이스북 보니까 기훈님이라는 분이 해친분께서 민주당 험지 대구서 1억 5 투표장에 가심하라고 했는데 어떠고 가셨는데요? 이렇게
아, 디오르를 메고 몰빵을 몰빵을 쓰고. 쓰고 파란 잠바를 입고 파란색으로 다 도배를 했죠. 와. 네. 와, 멋있다. 대구에서. 와, 하이 너무 그리고 예쁘다, 색깔. 저 디올백 뒤에 삐죽 튀어 올라와 있는 게 대파 대파. 같아요. 네. 이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올인원이라고 하죠. 네. 풀 장착하신 거지, 아이템을. 와. 오, 근데 이 파란색 하이힐 너무 예쁘다. 뭘 보는 거야, 정말. 아니, 저 신발이 너무 예뻐서. 색깔이 예쁘네요. 색깔도 예쁘고, 야, 저 디자인이 아이템 너무 다 어떻게 예쁘네. 다 구했나? 네. 난 이 하이힐 신고 싶다. 너무 예쁘다. 아무튼 저 정도 하이를 커버 칠 수 있으신 걸로 봐서는 야. 최소한 60대는 아니지 않겠냐. 굉장히 멋있다. 네. 한 3, 4, 50대 선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디올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디올로 도배를 하고 가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건희도 투표를 했는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어디 찍었겠습니까? 민주당 안 찍었을 거잖아요. 우리가 투표 모르지. 걔는 항상 민주당 지지자였다고 말을 해왔으니까. 뭐래. 진보라며. 혼자서만 민주당을 찍었을 수도 파란 옷 입고? 있겠죠. 네. 파란 옷 입고. 네. 이게 뭐야? 자, 아무튼 투표소 가실 때 대파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 대파를 잘 숨겨 가시거나 그런 거 있잖아. 투표를 하고 나서 갑자기 코트를 확 풀어젖히면서 나 내부에 대파 갖고 왔었어 이러고 투표를 이게 끝내거나 뭐야? 옛날 독립투사들이 하시듯이 아. 예, 숨겨진 대파를 여기저기에서 코스프레 하셔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는 축제인데 축제 같은 느낌이 되는 건데 네. 당선자 윤곽이 새벽에 너무 늦게 나온다. 아무튼 이겨야 축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일단 어찌 됐거나 이기고 봐야 축제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지금도 이제 12시간 후가 12시간 후 어느 정도 이제 개표가 진행됐을 때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뜁니다. 자,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수검표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개표 순서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재자 투표함을 부재자 투표함이란다. 사전 투표함을 뒤에 깠었는데, 이번에는 먼저 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 추입 경기였죠. 초반에 밀리던 어떤 지역구에서 막판에 사전 투표함이 까지면서 확 뒤집히는 요런 역전승부가 많았다고 치면 이번에는 선행승부죠. 아, 잠깐만. 뭐지? 왜 사전투표를 먼저 까지? 왜? 뭐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다 의심스러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의심이 가요. 왜냐면 사전 투표함을 미리 까놓고 나야 그 숫자를 파악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할까 원투표에서 봐. 장난질 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여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 50여 곳의 접전지를 빼놓고는요, 대부분 개표 시작 한두 시간 안에 당선 확정이 다 끝나요. 전체 개표소 중에 180석 이상은 2시간 안에 어느 정도 완료가 끝납니다. 나머지 50석의 어떤 근접 지역, 10% 이내 지역을 놓고 새벽 2시까지 이 줄다리기를 하게 될 텐데, 아마 여기가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콩닥콩닥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도는 다릅니다. 보도를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오늘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면 개표는 저녁 6시 30분부터 7시쯤 시작되고 다음날 새벽 2시쯤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검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당선자는 새벽 5시에서 6시가 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례대표는 이 개표기 같은 걸로 안 되고 아예 다 손으로 손으로 해야 되죠. 이게 다 접어요. 너무 길어. 저도 한 4번 접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거 막 안 묻게 하려고 막 호 불고 막 이렇게 이게 나는 긴 거 한 번 접고 네. 본투표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접지도 않고 그냥 넣었어요. 저도 지역구는 접을 게 없던데? 그래서 그냥 안 접고 그냥 해서 집어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찝찝하기는 해. 그거를 그거 뽑아가지고
다 펴야 되잖아. 네. 그래가지고 다 이걸 대조를 해봐야 되니까 음. 비례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뭐 비례대표에서는 더더욱 장난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는 본투표 안에서 장난질을 친다고 하더라도 장난질 칠 골든타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50개 지역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론조에서 20% 30% 차이 나는데 이게 뒤집힌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선거야. 그래서 이 50개 지역구 안에서 뭔가 장난질을 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전투표 결과가 미리 나와 있어야 그 결과를 베이직 해갖고 도대체 몇 표를 보태줘야 얘가 이길까? 요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무리하게 뭐 김기현이나 정진석이나 이런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표를 집어넣다가는 옛날 바이든 트럼프 때 개표했는데 30만 표 연속 바이든 표 나오듯이 그런 결과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득표율 올라가는 거를 잘 봐야 돼요. 꾸준하게 예를 들어 뭐 4개, 3개, 4개, 3개, 4개, 3개 이런 식으로 눈에 불을 켜고 보고 그렇죠. 있어요. 요렇게 나오는지 갑자기 어디서 몰표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관인 분들이. 그래서 똑같은 개표함을 놓고 이제 이거를 분리를 하던 과정 중에 어떤 개표함에서 특징적으로 왜냐하면 다 이거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구분되게 돼 있어요. 그 투표를 해갖고 투표함을 봉인하고 갖고 오면 봉인을 뜯기 전에 지금 개표하는 거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투표소에서 온 투표함이다라고 깐 다음에 그 안에 걸 보기 때문에 투표함 안에 들어있는 내부 그 집계표들도 다 따로 나와요. 이건 다 수기로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정말 이상한 다른 데랑 특이한 숫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참관인 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출구조사가 나오는데 사실 총선 출구조사는 별로 맞춘 적이 없대요. 왜냐면 그 총선 출구조사는 워낙 광범위한 부분에서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조사를 두 가지를 하잖아. 비례대표하고 이거를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정확한 집중도가 떨어져요. 항상 최소 10표 그러니까 10석 이상의 오차범위 차이는 났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저는 3사 발표가 있었을 때 애초에 3사 모두 다 200석 이상으로 나오는 그 결과가 나온다고 치면 개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만일에 어떤 데는 210석이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180석이라고 했다. 그 격차가 너무 크면 네. 이상하다. 그 격차가 했는데 너무 크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더더욱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서 다 참관인이 해야 되는 거네. 참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기 표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기사를 좀 보죠. 네, 지난 총선에서는 그 출구조사 결과가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당시 민주당 의석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KBS나 MBC, SBS들이 180석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뭐 예상을 못한 게 아니라 그런 바람이 없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MBC하고 KBS의 예측 보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 더하기 지금 사전투표는 출구조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3사 출구조사가 나오고 사전투표가 이제 엎으면 출구조사보다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네. 많이 했을 테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앞서가는 민주당 후보 표들을 추격하는 본투표의 접전 지역 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잠식해 들어오느냐를 보는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의 개표의 그 쫄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측들은 지금 여러 가지 예측들이 다 팽배해 있습니다만 어저께 송 작가 살짝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의석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당 의석으로 210석과 195석 사이가 가장 유력합니다. 다 합해서? 네, 다 합쳐서. 최소 195에서 최대 210, 4, 5석까지 보는 이런 거 있거든요. 조국 혁신당 합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야권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예상이 대부분이에요. 정상적인 투표안에서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승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당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안심하고 보셔도 되긴 하지만 문제는 이게 200석을 못 넘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정권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정부 경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진짜 정말 생각하기 싫은 경우는 아슬아슬한 거야. 199. 201 대 99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199 대 199인데 하나가 저기 새로운 미래 김종민이야.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진짜 싫다. 진짜 싫다. 그리고 두 개가 또 정광훈 빤스당이야.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낙지 쪽에서 정말 어떻게 긁어 모아가지고 비례를 한석해갖고 낙진애가 한 2석을 얻었어. 또는 준석이가 한 2~3석을 얻었어. 근데 표차가 우리가 199거나 8이야. 이렇게 되면 야, 이것들을 진짜 프리미엄 주고 영입을 해야 되나? 이 더러운 그 꼴을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벌써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지 이낙연이는 지 투표 동료는 안 하고 김현정 라디오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민주당에 돌아갈 거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자빠졌어요. 누가 받아주는데? 누가 받아줘. 누가 절대 안 받아주지. 차라리 이준석의 투항을 받아주면 모를까? 이낙연의 귀환은 바라지 않는다고 나는. 어차피 이준석은 안 될 거기 때문에 이준석 당에서 예를 들어 비례대표 하던 누군가가 투항을 해오겠다고 하면 그건 좀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래서 안전빵으로 민주당이 민주 세력들이 210석 이상을 안전빵으로 얻는 게 얻는 게 좋습니다. 아주 나중에 협상이고 자시고 생각할 게 없어요. 밀어붙여야 돼. 네. 그리고 그러고 나면 쉽게 말해서 야, 나 이거 김정미 나 이거 의석 하나 100석 쳐줘 이러고 나올 놈들이 어떻게 당적이라도 그 옛 생각 하셔가지고 처마라도 하나 곁이라도 좀 내주실 수 없을까요? 이러고 들어오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만 어찌 됐거나 압승이 필요하다, 압승을 기대한다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투표 동료 많이 해주세요. 진짜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하는 쪽이 가져가는 거예요. 제발. 이게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구하세요. 이 위기의 나라, 이 위기의 시대에서 여러분의 투표 여러분 스스로를 구하십시오. 저는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투표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예, 왜냐면 이걸 사표로 만들어 버리는 순간 이 사표는 아무런 가치 없이 기득권이나 언론 애들의 지들이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유령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높은 투표율과 자기 주장을 해 주시라는 거지. 이직 안 해. 응? 안 해도 되죠. 이직도 갔다가 현장에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래. 네. 어제 뉴탐사 보니까 그분 이상하더만. 아니 민주당을 찍었더라고. 찍었는데 비례는 개혁신당을 찍었더라고요. 되게 특이하신 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 이상한 조합이긴 한데. 되게 아니, 이상하던데? 그 누구지? 조갑제도 1번 찍었다며.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을 찍었죠. 왜 뭐지? 심지어 자기 집에 14표인데 13표를 다 전부 거기도 다 맞다. 개혁신당 몰아줬다고 찍었다고 그랬어. 했어. 네. 그러니까 비례. 지역구를 민주당을 찍고 비례를 개혁신당을 찍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찍는 이유는 괴멸하게 될 윤 정권 그리고 국진당을 되살려줄 구원투수로 이준석을 기대한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이준석이 지역구에서 못 살아 돌아오면 마이너스 4선 되는 순간 걔도 끝이에요. 그냥. 사실은 확정이잖아. 사실. 거의 지금 마산 확정 분위기거든요, 그쪽은. 네.
세종 투표율 떨어진 게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비례를 찍기 위해서라도 가셨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투표하러. 지금, 너무 지금, 사실 비례 쪽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비례 쪽 불안한 요소를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분열 때문에 걱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민주당 표가 분열되면 어떡하냐. 근데 민주당 표는 새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국당이나 소나무당이라고 하는 2차, 3차의 선택 지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 합쳐질 수 있어요. 근데 국짐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새 나가고 있는 표들을 나중에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예. 그 지금 저쪽 어디야? 무슨 28 청춘 해가지고 무슨 통일당? 뭐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의 황보승이나 이런 애들이, 물론 뭐 윤석열 친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친구들이 자기 자리를 잡게 됐는데, 문제는 비례대표라는 거예요. 당에서 대명을 시켜주지 않으면, 지 멋대로 이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하고 달리. 그렇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역구로 당선되지 못한 의원들, 비례 쪽에서 뭐 무소속이나 지역으로 나왔고 당선되지 못하고 비례 쪽에서 당선됐던 의원들은 지들 맘대로 함부로 당을 못 옮기게 되는 핸디캡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국짐이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황보승이도 쫓겨났는데 얼마나 국짐을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황보승이 입장에서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심정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3지대나 이런 쪽 안에서 지네들끼리 규합을 하거나 어떤 뭐 정책연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살 길을 모색을 하지 그냥 예전처럼 무조건 국짐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나눠져 있는 당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비례 지지율 안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나무당이 합쳐 50% 이상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빠져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는 전부 다 국짐당 안에 있는 표들이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세종 합쳐지니까 57.3 나왔네요. 야, 나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해보면 국짐당이 100석 이하로 쪼그라드는데 오히려 비례표들의 쏠림이 분열이 더 큰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최소 4석에서 5석 이상은 기대보다 날아갈 거거든요. 저쪽은 또 무슨 우리공화당도 있더라고. 우리공화당 막 거기도 그 조원진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민주진영 안에서 뭐 소나무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밖에 없는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하고 같은 계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열성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소나무당으로 일부 빠져나가는 당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표가 될 수 있는 표의 등가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국짐을 참칭하고 있는 애들은 기독당부터 시작해하고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더라고. 결과적으로 사표로 해서 1, 2%씩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도 다 국짐에서 빠지는 거예요. 출혈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인요하니? 그 잘잘한 것들은 좀 짜져 있어. 니들 때문에 내 순번도 내가 8번도 위협받고 있어 이 새끼들아라고 고백을 할 정도 되니까 지금 잘못하면 인요한도 비례해서 달랑달랑 할 수 있는 지위가 옵니다. 지들은 여론조사상으로 무조건 40% 먹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맞아, 높다는 거기에 거예요. 인요한보다 앞번호인 사람들은 조용한데 인요한이 지금 진짜 불안한 인연이 내가 데드라인에 왔다는 걸 아는 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민주진영을 까는 게 아니라 잔발이 깔려있는 우리 쪽에 있는 애들을 까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개혁신당도 있네, 그쪽에는. 그렇죠. 개혁신당 있고. 이낙연당은 또 아닌가? 그쪽은 또 아닌가? 아니 민하견당은 안 찍지. 거기- 국집에서 빠져나간 애들이. 거기 누가 찍어? 거기를 모르겠어요. 민주당도 안 찍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저는 국짐 갑자기 얘기하는데 이 낙지가 자꾸 총선 끝나고 합치려면 어쩌나 이건 뇌피셜을 돌리는데 웃기지 마! 일단 정민이는 울며 겨자 먹기라도 당선이 된다고 치고요. 어찌 됐거나
비례 1번도 차지를 못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표만 수박표만 한 5% 손실 내버리고 6% 안 돼야 되는 거지. 한 5% 손실 내버리고 그냥 무관의 재앙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이랬을 때 정민이가 나만 혼자 탈출해갖고 나만 살겠다고 탈출해서 낙지를 버리고 민주당으로 가는 거. 민주당으로 왔다가 뭐 우리 쪽 안 와도 돼. 국짐 가도 상관없어. 어딜 가도 불난 덩어리니까. 근데 최소한 낙지를 배신 때려주는 그러한 그림만큼은 꼭 그려주길 바래요. 야. 그게 꿀잼각이거든. 근데 이게 국짐당 후보가 당선돼 버리면 우리가 그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종에서. 오. 세종이 지금 제일 높아요. 57.3. 여러분들이 낙지를 열받게 해서 화병으로 보내기 위해서라도 정민이는 미워도 한번 찍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정민이는 지금 한 표를 얻게 됐을 때 낙지 밑에서 시다발이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건 그렇지. 그건 그러네. 네. 자, 오늘 방송은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5시 반에 이제 그 개표 방송도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또 긴 시간 동안 방송을 해야 돼서, 이것저것 또 준비할 건데. 지금 네. 1시 투표율이 대충 나온 것 같은데 51.7인데 이 정도면은 아직 다 안 합쳐진 거 아직 다 안 아니에요? 합쳐진 건가? 근데 이거 지난 총선보다 2%가 높아요 벌써. 아니, 그 합쳐서. 사전 투표가 52점인데 3% 이상을 4% 가까이 더했으니까 아, 52. 더 높은 건데, 오. 지난번에 비하면 사실은 2% 낮은 거라고 봐야지. 사전 투표까지 합쳐졌으니까. 그래서 52.6. 지금 지금 계속적으로 있는 올라가고 상황에서 5%씩, 1시간에 5%씩 올라간다고 보면 2시, 3시, 4시, 5, 6시니까 25%가 더 올라가는 거네요. 그럼 70% 넘는데요? 그렇게 되면 넘게 70% 아니, 20%가 올라가, 20%가. 그래도 70% 넘는데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50% 세일하는 거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70% 넘겨주세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6시까지니까 최선을 다해서 투표하시고 진짜 투표 좀 동의하시고 제발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52.8. 특히 부산 네. 맞아. 부산 지금 52.8이에요. 부산. 화이팅. 부산 가서 찍으실 거면 진짜 고생했고 최선을 다한 우리 송 작가 TV가 밀고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꼭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부산은 이번에 DB 집니다 진짜. 부산 투표하면 DB 져야 DB 됩니다. 집니다. 예. 지금 전체 53.1%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따가 5시 반에 대표 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